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세계유산 괭베클리 테페 지비클리 티 남동부 아나톨리아의 게르무스 산맥의 위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공동체가 등장한 지역인 상부 메소포타미아 바위투성이의 산 꼭대기에 있다. 지비비클레이 팁가 형성될 당시 이 지역의 기후는 오늘날보다 더 따뜻하고 습했다. 이 유적지는 대초원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밀, 보리 등 야생 곡물이 풍부했고 야생양, 야생염소, 가젤, 말과 같은 방목 동물 무리가 있었다. 가젤의 대규모 무리가 계절에 따른 이동으로 이 유적지를 지나갔을 수 있다. 근처에 상당한 규모의 산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유적지에서 회수된 수채 90%는 피스타치오나 아몬드 나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선톡이 신석기 시대 PPN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지비비클레이 TP는 산 가장자리의 높은 지점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평야를 넓게 볼 수 있고 평야에서도 잘 볼 수 있었다. 이 위치 덕분에 건설자들은 단지를 지은 부드러운 석회암, 기반암과 석회암을 가공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싯돌과 같은 원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선사시대 마을은 새겨진 수로로 구성된 빗물 수확 시스템을 통해 식수를 얻었으며 이는 유적지 아래 기반암에 새겨진 여러 개의 물탱크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52방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발굴은 유적의 남쪽 경사면, 남쪽과 서쪽에서 이루어졌지만 고고학적 발견은 고원 전체에서 이루어졌다. 역사 기념비적인 공공시설로 해석되는 이 건축물은 선토기 토기가 없었던 신석기 시대 기원전 1만년 9천년의 수렵 채집인 집단에 의해 세워졌다. 이 기념물은 아마도 사회적 행사와 의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며 일부는 높이가 최대 5.5m에 달하는 독특한 석회암 T자 모양 기둥이 특징이다. 인간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묘사한 일부 기둥에는 델트와 로인클로스와 같은 의류가 낮게 조각된 부조와 야생, 동물의 높고 낮은 부조도 있다. 최근 발굴 작업에서는 주거용 건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비기념적 구조물의 유적도 확인되었다. 높이 15m, 면적 8회 유적은 구조물과 소규모 건물, 채석장, 석조 물탱크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으며 이후 시대의 활동 흔적도 남아있다. 이 유적지의 최초 발굴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곳을 영구 거주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넓은 지역의 유목민 사냥꾼 채집꾼 집단이 사용하는 성소로 설명했었다. 최근의 발굴자들은 주거 구조와 특징, 물 공급 설비, 주거용 신석기 도구와 같은 최근의 발견을 토대로 괭베클리 테페를 정착지로 해석한다. 이 유적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적인 인간 거주지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선사시대 학자들은 이 신석기 혁명을 농업의 출현과 연관시키지만 농업이 사람들을 정착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바위투성이의 산 꼭대기에 지어진 괭베클리 테페는 현재까지 농업 경작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 유적지에서 곡물을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야생이었는지 경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거서 울타리에 대한 확실한 목적은 결정되지 않았다. 슈미트는 이를 세계 최초의 사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시 채웠다고 잘못 추측했다. 최근 지층 연구에 따르면 경사면이 미끄러지면서 채워졌고 이후 때때로 수리 및 수정되었다고 한다. 건축과 도상은 이 유적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카라한 테페와 비슷한 유적지가 현대의 샬리우르파 주 전역에서 6곳 이상 발견되었으며 대략 같은 시기에 속한다고 한다. 이 유적지는 1963년 조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슈미트는 1994년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듬해부터 발굴을 시작했다. 2014년 그의 사망 이후 작업은 터키 선사시대 학자 네크미 카룰의 지휘 아래 이스탄불 대학교, 샬리우르파 박물관,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계속되었다. 2015년 현재 유적지의 5% 미만이 발굴되었다. 지구물리학적 조사를 통해 추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유적이 있는 언덕에 최소 20개의 대형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조성의 시작.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시작된 PPN 선토기 신석기 문화은 마을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며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인간 연구 정착 증거이다.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정착지의 출현을 신석기 혁명 사냥과 채집에서 농업으로의 전환과 연관시켜 왔지만 농업의 채택으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착으로 인해 사람들이 농업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서남아시아의 신석기 혁명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지역적으로 다양했다. 마을 생활의 요소는 신석기 시대보다 만년 전인 곳에 나타났으며 농업으로의 전환에는 수천 년이 걸렸으며 지역마다 속도와 궤적이 달랐다. 고고학자들은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를 APPNA, 기원전 9600, 8800년경과 BPPNB, 기원전 8800, 7000년경의 두 기간으로 구분한다. 퀘베클리 테페의 가장 초기 단계는 PPNA로, 이후 단계는 PPNB로 추정된다. 퀘베클리 테페의 주민들은 수렵 채집인이었고 초기 형태의 가축화된 곡물로 식단을 보충했으며 적어도 1년 중 일부는 마을에서 살았다.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맷돌, 갈돌과 같은 도구가 분석되었으며 상당한 곡물 가공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고고동물학적 증거는 한여름과 가을 사이의 대규모 가젤 사냥을 보여준다. PPN 마을은 주로 돌이나 진흙벽 돌집이 모여 있었지만 때로는 상당한 규모의 기념물과 대형 건물도 있었다. 여기에는 체어, 에서튼 제르초의 탑과 성벽, 그리고 지비클리, 테이프, 니보 오리, 아이누, 워리 페이는 16, 제르브 엘라머, 텔, 에버 3 팁, 에이셉의 거의 같은 시대의 대형 원형 건물이 포함된다.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물을 공동활동과 연관시키며 이를 짓는 데 필요한 공동 노력과 함께 PPN 커뮤니티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GBB클레이 TP에서 볼 수 있는 T자 모양의 기둥 전통은 얼프 지역에서만 볼 수 있지만 그곳의 대부분 PPN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니보 오리, 탐젠 테이프, 카라한 테이프, 하베트 수벤 TPC, 세이퍼 테이프, 타서 테이프가 포함된다. 특징적인 T자 모양이 없는 석비들은 아이누, 커밋, 딜, 규서 H6을 포함하여 더 멀리 있는 동시대 유적지에서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적 구분, 클러스 스킨메드의 지층 모델은 3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다. 극은 원형 울타리는 기원전 1만 년 PPNA로 추정되는 3층 위에 있다. 더 작은 직사각형 구조와 유적지에 버려진 상태는 기원전 9000년 초기에서 중기 PPNB의 2층 위에 할당되었다. 1층 위는 현대 표면까지의 모든 신석기 이후 활동으로 설정되었다. 이 클러스 스킨메드의 지층 모델은 최신의 학설로 인해 현재는 활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구분 모델은 최소 1500년을 아우르는 8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형 원형 울타리의 역사, 울타리의 변형이나 버려짐으로 이어진 사건, 울타리를 둘러싼 주거용 건물의 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1단계 가장 초기의 정착 단계는 기원전 1만 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기에는 원형 울타리 ABC, D 구역의 최초 버전과 원형 타원형 주거 구조가 포함되며 이는 반정주형 생활 방식을 나타낸다.
2단계 기원전 9000년 초에는 A와 D의 울타리가 상당히 수정되었다. 최초의 일체형 T자 모양 기둥을 통합한 새로운 벽이 세워졌다. 대부분이 타원형이었지만 직사각형 평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점점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다. 35단계 초기 PPNB에서 북쪽과 서쪽 경사면에는 직사각형 주거용 구조물이 세워졌다. 여러 건설 단계를 거쳤는데 예를 들어 T자 모양 기둥이 통합된 벤치를 추가하고 새로운 내부 벽을 만들어 더 많은 직사각형 방을 만들었다. 큰 울타리도 수정되었다. 벽을 수리하고 새로운 벽을 추가했다. 2단계 벽의 내부 측면에 벤치를 배치했다. 초기 PPNB가 끝날 무렵 경사면 산사태가 아래쪽 구조물을 침수시켜 퇴적물과 가정용, 잔해아마도 쓰레기 더미와 매작물 포함을 아래로 흘려보냈다. 이로 인해 울타리 D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었고 5단계에서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건물 C가 마지막으로 재건되었고 그 위에 테라스 벽을 설치하여 향후 경사면 산사태를 방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요 경사면 산사태 사건이 발생하여 아마도 기원전 9000년 후반에 울타리 D가 버려졌을 것이다. 6단계와 7단계 건축 활동은 6단계와 7단계 기원전 9000년대, 후반 8000년대 초반에 점차 감소했다. B와 D 구역의 손실로 인해 건물지와 사자 기둥 건물이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단계에서는 북쪽 경사면을 안정화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또 다른 테라스 벽이 건설되었다. 8단계 마지막 점유 기간인 8단계에는 버려진 신석기 마을의 작은 주택들이 건설되었다. 건축 첫 번째 원형 복합 단지는 기원전 1만 년 후반에 나타났다. 직경은 10-30m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가공되지 않은 돌로 구성된 두꺼운 내부, 벽 내에 고르게 자리 잡은 T자 모양의 석회암 기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원형 구조물이 4개 발굴되었다. 지구물리학적 조사에 따르면 각각 최대 8개의 기둥을 둘러싼 16개가 더 있어 모두 약 200개의 기둥이 있다. 석판은 언덕 꼭대기에서 약 100m 떨어진 기반암 구덩이에서 운반되었으며 작업자들은 석기를 사용해서 석회암 기반암을 절단했다. 이 기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석 기념물이다. 각 원의 중앙에는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2개의 더 높은 기둥이 있다. 원에 지붕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앉기 위해 설계된 돌 벤치가 내부에 발견되었다. 많은 기둥은 추상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상형 문자와 동물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상형 문자는 다른 곳의 신석기 동굴 벽화에서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신성한 상징을 나타낸다. 부조는 사자, 황소, 멧돼지, 여우, 가젤, 당나귀와 같은 포유류, 뱀과 다른 파충류, 곤충과 거미와 같은 절지동물, 그리고 새, 특히 독수리를 묘사한다. 독수리는 차타레이크와 예리코의 조각에서도 나타난다. 퀘베클리 테페의 예술 작품에는 인간형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T자 모양 기둥 중 일부에는 아랫부분에 인간 팔이 새겨져 있지만 발굴자 슈미트는 이것이 양식화된 인간 또는 아마도 신의 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몇몇 기둥의 아랫부분에는 로잉클로스가 나타난다. 슈미트는 맨 위의 수평 석판이 어깨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인물이 머리가 없는 채로 남겨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들이 대리 예배자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 존경받는 조상을 상징하는지, 초자연적이고 의인화된 존재를 표현하도록 의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가장 오래된 층의 바닥 중 일부는 테라초 탄석회로 만들어졌고 다른 바닥은 중앙 기둥 한 쌍을 지탱하기 위한 받침대가 높은 부조로 조각된 기반암으로 만들어졌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초기 원형 건물은 기원전 9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의 울타리는 원형 구조에 비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사각형 모양이 되었다. 이들은 종종 신석기 시대의 출현과 관련이 있지만 이전 울타리의 주요 특징인 T자 모양 기둥이 여기에도 존재하여 건물이 선톡이 신석기 BPPNB 동안에도 문화에서 동일한 기능을 계속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문과 창문이 없는 인접한 여러 개의 직사각형 방에는 로마 테라초 바닥을 연상시키는 광택이 나는 석회 바닥이 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8800년에서 8000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붕괴 사고의 흔적. 정착지의 가장 높은 지역보다 10m 이상 아래에 있는 울타리는 퀘베클리 테페의 점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경사지 붕괴 사고를 겪었다. 특히 심각한 사고는 초기 PPNB가 끝날 무렵에 발생하여 울타리 D가 매장지와 쓰레기 더미를 포함한 주거용 구조물과 퇴적물의 잔해로 침수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울타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되었다. 이후 건물 5단계에서 테라스 벽이 세워져 이러한 사고로 인한 향후 손상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무의미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아마도 건물 6단계인 기원전 9000년 후반의 두 번째 붕괴로 인해 울타리가 버려졌을 것이다. 다른 울타리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울타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울타리가 건설되었을 수 있다. 이전에는 큰 울타리가 의도적으로 뒤채워졌다고 추정되었지만 이러한 해석은 클라우스 킨메디의 죽음 이후로 더 이상 선호되지 않는다. 주택 구조. 가장 초기의 거주 단계에서는 큰 울타리 옆에 원형 및 타원형 주택이 지어졌는데 이는 반정주형 생활 방식을 나타낸다. 시기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건물은 직사각형 평면도를 갖는 경향이 점점 더 커졌다. 최종 정착 단계에서는 작은 구조물만 세워졌다. 죽음과 매장. 어떤 매장물이 발견되기 전에 슈미트는 원형 건물 벽 뒤에 틈새에 무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2017년에 절개가 있는 인간 두개골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널리 퍼진 신석기 시대 두개골 숭배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석고로 만든 인간 두개골 형태의 유물은 예리코, 텔 아스와드, 이프타일과 같은 레반트 유적지와 아나톨리아의 차타르위크에서 확인되어 선톡이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구조. 언덕의 서쪽 끝에서 사자 모양의 인물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플린트와 석회암 조각이 더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이곳이 일종의 조각 작업장이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남부 고원에서 3개의 남근 조각이 확인되었는데 연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유적 외에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구멍 2개가 있는 플랫폼과 그 주변에 평평한 벤치가 있다. 이 플랫폼은 텔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 해당하는데 복합체 2라고 불린다. 니버 어레의 컬트 건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위 사원이라고도 불린다. 바닥은 안반에서 조심스럽게 깎아내고 매끈하게 다듬어 지비크의 티 복합 단지의 테라조 바닥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의 바로 북서쪽에는 복합 단지 2의 일부로 여겨지는 2개의 물탱크와 같은 구덩이가 있다. 이 구덩이 중 하나에는 테이블 높이의 핀과 5단 계단이 있다. 이후의 구조. 유적의 가장 위층은 가장 얕지만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을의 중심지로의 운영을 중단한 이후로 농업 목적으로 거의 중단 없이 사용된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원전 8000년 초에 퀘베클리 테페는 중요성을 잃었다. 농업과 축산업의 출현으로 이 지역의 인간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채집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잃은 듯하다. 건축의 과정. 퀘베클리 테페가 위치한 고원은 신석기 시대부터 침식과 채석으로 형성되었다. 고원 남쪽에는 길이 10m, 너비 20cm의 수로가 4개 있는데 직사각형 블록을 채취한 고대 채석장의 유적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주변에 있는 정사각형 건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기초만 보존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레임스 에라베큐스의 일부였던 로마 망루의 유적일 것이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다. 고원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신석기 채석의 결과로 보이며 채석장은 거대한 건축의 공급원으로 사용되었다. 쇠기를 바위에 쪼아 넣은 다음 분리된 블록을 바위 둑에서 레버로 들어 올렸다. 둥근 작업물이 생산된 채석장이 여러 개 확인되었다. 채석장으로서의 증거는 고원의 남동쪽 경사면에서 3제3m 크기의 조각이 발견되면서 확인되었다. 안반에서 아직 들어 올려지지 않은 3개의 T자 모양 기둥은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었다. 가장 큰 기둥은 북쪽 고원에 있다. 길이는 7m이고 머리의 너비는 3m이다. 무게는 약 50톤으로 추정된다. 미완성된 다른 두 기둥은 남쪽 고원에 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슈미트는 수톤에 무겁고 일체형이며 거의 보편적으로 잘 준비된 석회암 기둥을 채서 운반, 세우는 작업은 소수의 사람으로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르 헤이어다리에 썼던 라파누이의 모아이에 대한 실험을 참고로 기둥을 옮기는 데만 수백 명의 사람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실험에 따르면 퀘베클리 테페의 T자 모양 기둥과 비슷한 크기의 모아이 하나를 조각하는 데는 1년에 20명이 필요했고 15km를 운반하는 데는 일주일에 75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슈미트의 팀은 또한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에 거서 기념물을 건설한 1917년 기록을 인용했는데 525명이 3일 걸렸다. 이러한 추정치는 이 유적지가 소수의 종교 엘리트에 의해 강압되거나 유혹되어 많은 비거주 노동력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스톤헨지와 같은 다른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밧줄과 물 또는 다른 윤활제를 사용하여 14명만으로 기둥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퀘베클리 테페 자체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현재 노출된 모든 PPNB 구조물은 돌을 채석하고 모으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포함하여 4개월 이내에 24명이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 추정치는 신석기 시대의 단일 대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시에 건물 중 하나 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일치합니다. 헤클레이와 거펠에 따르면 울타리 B, G 및 D는 처음에는 정삼각형을 형성하는 단일 계층 단지로 계획되었다. 도구 GB 클레이 TP에는 산등성이 꼭대기 유적지에서 경사지까지 플린트 유물이 산재해 있다. 발견된 도구는 다른 북부 레반트 선토기 신석기 유적지와 유사하다. 1963년에 3,000개가 넘는 신석기 도구가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우수한 품질의 플린트 석기였고 극소수의 흑요석도 발굴되었다. 석핵, 다양한 칼날, 밀개, 글개, 삽, 화살촉이 가장 일반적인 도구 유형이었다. D 구역에 인접한 작은 건물인 스페이스 16의 발굴에서 약 700개의 도구가 발견되었다. 글개, 송곳, 삽, 새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토양에서 발견된 석재를 확인한 결과 곡물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7,000개가 넘는 분쇄석이 발견되었으며 이 분쇄석은 이 유적이 유지된 전체 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러나 곡물이 야생이었는지 재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각, 도상, 기둥의 조각, 울타리 안에 있는 돌기둥은 이 지역의 다른 선토기 신석기 유적지와 비슷하게 T자 모양이다. 그러나 다른 유적지와는 달리 많은 기둥이 조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얕은 부조지만 때로는 깊은 부조도 있다. 대부분의 조각은 동물을 묘사하는데 주로 뱀, 여우, 멧돼지이지만 가젤, 무플로냐 생양,
오나거, 오리, 독수리도 묘사한다. 식별이 가능한 동물은 대부분 수컷이며 종종 공격적인 자세로 묘사된다. 추상적인 모양도 묘사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수직 또는 수평 H자 모양의 기호이지만 초승달과 원반도 있다. 인간을 묘사한 것은 드물다. D 구역의 기둥 43에는 머리가 없는 남자와 똑바로 선 남근이 있다. 그러나 기둥 자체의 T자 모양은 의인화되어 있다. 즉, 몸통은 몸이고 꼭대기는 머리이다. 일부 기둥의 동물 부조 외에도 팔, 손, 로인클로스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중앙 기둥은 울타리의 상징적 건축에서 특별하다. 울타리 뒤의 기둥은 팔, 벨트, 생식기를 가리는 천 조각을 입은 인간을 나타낸다. 묘사된 개인의 성별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지만 슈미트는 그들이 착용한 벨트가 그 시대의 남성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 남자라고 제안했다. 석판 위의 알몸으로 묘사된 여성의 확실한 표현은 하나뿐이다. 슈미트와 동물 고고학자 조리스 피터스는 기둥에 묘사된 동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한 상징을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림에 나온 동물 중 다수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볼이 어떤 형태의 마법적 표현을 통해 악을 막거나 토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른 구조물들의 조각, 퀘베클리 테페의 구조물은 또한 일반적으로 어느 한 시대로 귀속될 수 없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된 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물의 도상은 기둥의 도상과 유사하여 대부분 동물을 묘사하지만 인간도 묘사하는데 역시 주로 남성이다. 구조물 중 하나에서 초기 PPNB로 거슬러 올라가는 토템 폴이 발견되었다. 재조립하면 높이가 192cm이고 지름이 30cm이다. 여기에는 세 개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가 없는 포식자곰이나 큰 고양이과 동물, 사람의 목과 팔머리가 없는 또 다른 인물, 아마도 남성인 사람의 팔 그리고 머리가 온전하게 살아남은 세 번째 인물, 양쪽에 뱀이 조각되어 있다. 유적에 대한 해석. 클라우스 슈미트의 견해는 퀘베클리 테페가 석기 시대의 산악 성역이었다는 것이다. 죽은 자의 숭배를 위한 공간이었으며 조각된 동물들은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다고 추정했다. 사슴, 가젤, 돼지, 거위와 같은 지역 사냥감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도살된 뼈는 사냥하고 요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의 폐기물로 추정하였다. 동물 고고학 분석에 따르면 가젤은 그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 존재했으며 이는 의식과 잔치와 같은 행사가 사냥감 가용성이 가장 높은 기간에 발생하도록 시간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슈미트는 퀘베클리 테페의 건설이 후기 도시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또한 다른 사원화 정착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퀘베클리 테페를 만든 집단의 신앙 체계에 대해 추측했다. 그는 샤머니즘적 관행을 추정하고 T자 모양의 기둥이 인간의 모습, 아마도 조상을 나타낸다고 제안했지만 신에 대한 완전한 표현된 믿음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광범위한 사원과 궁전과 관련이 있을 때까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농업, 축산 및 직조가 개별 이름이 없는 매우 오래된 신인 안눈나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산 에쿠르에서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고대 수메르인의 믿음과 잘 일치한다. 슈미트는 이 이야기를 신석기 시대의 부분적 기억을 보존하는 원시 동양 신화로 식별했다. 동물과 다른 이미지가 조직적 폭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사냥 습격이나 다친 동물에 대한 묘사가 없으며 기둥 조각은 일반적으로 사자, 뱀, 거미, 전갈과 같은 강력한 생물을 선호하여 사슴과 같은 사회가 의존하는 사냥감이 없다. 원형 울타리가 성소를 나타낼 수 있다는 스키메제 해석을 확장하여 기올기유의 기호학적 해석은 지비크의 테잎 도상을 지역 사회를 주변 풍경과
우주와 관련시켰을 우주 창조 지도로 추정한다. 이 유적지가 엄격하게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가정은 이 구조물이 어떤 면에서 북미 북서부 해안의 인상적인 집 기둥과 토템, 기둥이 있는 큰 판자 집과 비슷하다. 는 제안에 의해 반박을 받았다. 수십 년마다 기존 기둥을 묻어 오래된 기둥 내부에 더 작고 동심원 모양의 고리의 일부로 새 돌로 교체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레미 하다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유목민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지역 의례 중심지로서 퀘베클리 테페를 보려는 해석적 여리는 의례와 세속적 기능이 공존하는 다른 대규모 선토기, 신석기 유적지에 대해 알려진 바와 더 일치하는 비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과 빗물 저장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사원 이야기가 수정되어야 했다. OUV와 등재 기준 이 유적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는 다음과 같다. 기준 1. 퀘베클리 테페의 거대한 거석 구조물을 건설한 공동체는 인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기 중 하나, 즉 사냥꾼 채집꾼의 생활 방식에서 최초의 농경 공동체로 옮겨간 시기에 살았다. 퀘베클리 테페의 거대한 건물은 이 초기 토기 이전 신석기 사회의 창의적인 인간적 천재성을 보여준다. 기준 2. 퀘베클리 테페는 인간이 만든 기념비적 건축물의 최초 표현 중 하나이다. 이 유적지는 종종 장식된 T자 모양의 석회암 기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증명하는데 이는 건축적 기능도 충족한다.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T자 모양의 기둥과 석기, 갱도 교정기 등을 장식하는 이미지는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시대 유적지에서도 발견되며 이는 신석기화의 핵심 지역의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증명한다. 기준 4. 퀘베클리 테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거석 구조물의 기념비적 앙상블의 뛰어난 사례다. 거대한 T자 모양의 기둥은 인접한 석회암 고원에서 조각되었으며 새로운 수준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증명한다. 이는 전문 장인의 존재와 더 계층적인 인간 사회 형태의 출현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흔적이 확인된 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곳은 제주에 있습니다. 고살리 유적이라는 곳인데 기원전 만년 전부터 인간이 머물렀던 집터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시기로 보자면 텔 카라멜, 퀘베클리 테페, 차타르이크 유적과 거의 같은 시기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석조 건축의 흔적이 아니고 땅을 파고 움집을 만든 흔적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석촉이 함께 확인되는데 석촉은 사냥의 흔적이지만 토기는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머무르지 않으면 제작하는 의미가 적은 물건으로 움집 형태의 건물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땅을 판 흔적만 있을 뿐 구조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우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로 고살리 유적 이후의 서울 암사동 유적, 양양 오살리 유적 같은 신석기 유적들 대부분 건물지가 있지만 모두 구조물은 없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라고 한다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로 봐야 하는데 기원전 1500년 전후부터 존재합니다. 고인돌은 벽으로 사용되는 괸돌과 지붕의 역할을 하는 지붕돌이 있고 내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건축물입니다. 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지비클리 팁 위키피디아 지비클리 팁 인스타그램 고비클리 팁